여러분, 우리 박경선 팀 2025학년도 설명회 영미문학 해보겠습니다. 일단 2014년부터 이렇게 출전 목록이 시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24년을 보시면은 테드 휴스의 The Third Fox고 문학 용어에서는 퍼스니피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설도 이렇게 또 따로 자료도 올라가니까 보시고, 소설에서는 2023학년도에는 한 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편 소설 셔드 앤더슨의 The Egg, 그리고 토니 모리슨의 Beloved, A Novel, 이렇게 두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또 어거스트 윌슨의 Fances라는 작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에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해설 문제 풀이는 그 전에 드렸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2023학년도에는 되게 최신 극작가, 최신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왔는데, 이제 2024학년도는 그냥 이제 1900년대에 활동했던 그런 작가들이고, 다 유명하고 이름이 알려진 그런 이제 정통 그 문학 작품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전에 보셨지만 시, 소설 두 작품, 또 그리고 아까 어거스트 윌슨의 펜시스까지 해서 네 작품이 나왔죠. 그래서 문학 용어로는 이제 이전 학년도에는 그러니까 문학 용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퍼스니피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스니피케이션 그동안 그 문학 용어 중에서 메타포와 더불어 많이 나왔던 거고, 우리가 뭐 기본 이론부터 해서 계속 다루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물론 이 시 자체가 이게 좀 그렇게 이제 확 이해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시가 이제 그 박스라는 메타포를 이용해서 이제 시를 쓰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읽어보시지 않으셨으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적합한 답을 영어로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기입형 문제와 소수령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2023학년도와 다른 것이 그 직접 본문에서 그 발제문에 괄호를 열어 놓은 문제가 한 2년 동안 안 나왔었는데, 기입형 본문에 괄호 놓는 문제가 한 개 더 추가되었죠. 그래서 한 개 다 이제 기입형 문제 2점짜리가 추가됐기 때문에 10점이었는데, 작년에는 요번에는 이제 12점으로 2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소설은 커멘터리에다가 이제 넣는 것, 그리고 이제 드라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중에 소설 한 문제 본문에 넣는 기입형 문제는 비교적 뭐 지문도 쉽게 읽히고 쉬웠죠. 그래서 드라마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대사에 흑인 영어가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인 영어는 이제 이중 부정인데, 그게 우리 원래 이제 정식으로 하면은 이제 긍정이 되는 거죠. 이중 부정은. 그러나 흑인 영어에서는 이제 단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쓰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시는 뭐 한 편 전체가 나오지만 소설이나 또 요번에 그 소설 본문에서 괄호 넣는 건 그래도 처음부터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소설 하나 그리고 또 드라마는 문장 그 작품의 중간에서 띄어서 나와서 이제 미리 읽어보지 않는 한 전후 문맥을 정말 잡기가 힘들죠. 미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풀어야 되니까 좀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소설 하나 그리고 또 드라마 하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직접 관련된 작품에서 출제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문학 용어 나왔고요. 또 지문에 대한 주제나 전체 내용 구체적 세부 사항을 잘 이해했는지 그렇게 했고, 22학년도 3학년도 작품명과 작가를
발제문 끝에 알려준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하나 보시면은, 네, 장르는 새 장르인데 이제 소설에서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시, 소설 두 문제, 총 네 문제 합계가 12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기평 두 문제, 그리고 기평과 서술형이 함께 된 복합형 문제가 각각 드라마와 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설에서 보시면은 네, 본문에 대한 내용, 인물의 특성 그런 거를 잘 파악했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또 이제 박스를 그런 시적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그 메타포로 나왔죠. 그래서 그 메타포가 시 전체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메타포고 로된 시의 흐름과 주제를 파악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형 문제, 또 이제 기입형 문제, 용어는 퍼스니피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멘터리를 주고 빈칸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멘터리를 주고 빈칸을 채우는 기입형 문제, 그리고 발제문에서 밑줄 친 부분의 대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설명해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특히 흑인 영어 자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부정이 단순부정을 뜻하는 대사였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드라마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출제 의도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했는지, 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또 문학 용어를 알고는 있지만 시에 응용해서 풀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상황이나 갈등,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에 대한 답을 영어로 자기만의 글로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영어 실력, 쓰기 실력, 읽기 실력을 평가하고 문학적으로 어떤 문학 용어를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25학년도 임용시험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 지금 2024학년도 문제, 또 2023학년도도 마찬가지였죠. 한 3년 전부터 정통 문학, 정통 영국, 미국 출신의 작가가 아닌 그런 뭐 스페인이나 일본 출신의 작가가 영어로 쓴 작품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관련된 작품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영국, 미국의 그런 주제나 소재, 그런 작가들, 정통 작가들이 아닌 그런 다른 비백인 계열의 인물들이나 또 언어, 그들과 관련된 역사, 이런 것에서 소재나 주제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20세기에 활동을 한 영국, 미국의 정말 잘 알려진 주요 작가, 아주 최신 작가는 아니었어요. 그런 작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성이 매우 뛰어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네 문제 가운데 두 문제가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관련된 작품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백인, 또 그들의 역사, 관련된 역사, 상황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다행인 것이 문학 문제 발제문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주 그렇게 못 풀 정도로 까다롭진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도 문학 작품 용어를 꾸준히 접했고 또 읽고, 이제 따로 문학 작품을 읽기는, 시간 내서 읽기는 좀 힘들겠죠.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에 나오는 최소한의 작품이라도 읽어보시면은 문학적인 감수성을 키울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문학 작품과 용어를 꾸준히 접해오면은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입형
또는 기평과 서술형 문제가 하나의 지문에 등장하는 복합형 4점짜리죠. 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장르 모두 다 출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예, 세부적 내용. 요번에도 보면은 관용어로 많이 쓰이는 그런 문장의 밑줄을 긋고 이게 문학 작품에서 어떤 내용인지 예,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쓰는 것이었죠. 예, 그리고 전반적 중심 내용을 흐름을 잘 잡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문학 용어도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문학 용어 자체의 어떤 개념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25학년도 임용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학습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은 그래도 어떤 주로 그 작품에서 필독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학은 어디서 나온다, 어떤 시에서 어떤 최소한 몇 세기에서 나온다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워낙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골라서 읽기가 참 힘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읽은 데서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는 좀 읽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학 작품은 특히 비유나 함축적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반 글과 또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시 같은 것도 특히 압축돼 있고 그래서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작품을 읽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 임용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소재, 주로 요번에도 디 에그가 그렇죠. 거기 그 어린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어떤 파맨드였는데 엄마가 자기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를 성공 출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이 달라지고 그런 소재 또 주제. 예. 근데 주제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주제도 있고 아니면은 정치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흑백 갈등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개 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렇죠? 풀이하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시험 시간이 빠르면서도 또 정확하게 읽어야 되시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자신만의 올바른 답으로 작성하는 쓰기 훈련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출제 경향으로 볼 때 비백인 계열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도 택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용어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체의 용어의 데피니션은 이미 이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평소에 어떻게 작품에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선 팀 영문학 수업에서는 기본 이론부터 필수 문학 용어 개념과 그 용어가 응용되는 여러 가지 작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학 지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와 주제의 작품을 읽고 또 문제풀이도 하고 모의고사도 하겠습니다. 그럼 연간 강의 계획을 보시면요. 기본 이론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이제 문학 용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시가 주로 있지만 시가 아닌 그런 작품에서도 약간 피규러티브 랭귀지가 있으면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세 장르를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샘플 퀘스천을 풀어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미리 이때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화 이론도 그 기본 이론에서 어떤 문학 용어를 가르치기에 이 작품이 딱 좋다. 그게 아닌 이상 작품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문학 용어라 하더라도 작품을 바꿔가면서
심화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는 기출문제 해설이 이렇게 연도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또 문제 분석, 이론 정리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이제 9월부터 모의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샘플 퀘스천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 10월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8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리고 네, 뭐 원어민 첨삭, 채점 그런 거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종 찍기는 네, 이게 2주에 걸친 건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네, 2주에 걸쳐서 2차 시, 2주차 시 총 4시간, 4시간을 이제 뭐 소설, 드라마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2주차에 2시간씩 총 4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최종 찍히니까 압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기출 해설은 뭐 다 한 거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024학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문항수라든가 경향을 살펴봤고요. 그 경향에 맞추어서 2025학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에도 박경선 팀과 같이 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